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한승훈입니다. 제주시의 조천읍 선을 1위 동물 테마파크 사업 예정지 인근에서 지난 2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자 제주 자생종인 두점박이 사슴벌레를 발견했다며 반대 대책위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업자가 제시한 환경 보전 방안 검토서에는 법정 보호종이 없다고 기술했는데 이와 배치된다는 주장인데요. 최근 비자림로 확장공사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를 비롯해 제주 제2공항, 또 이번에는 동물 테마파크까지 전문 업체가 작성한 환경 영향평가서와 현장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문제 제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 영향평가가 객관적 기준이나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요식 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 행정에서도 제대로 새겨야 할 대목입니다. 7시 오늘 제주에서 준비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제주도 장애인체육회 소속 협회에서 직권남용에 보조금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체육회는 문제를 알고도 뒷짐만 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 브리핑 시간에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민선 7기 1주년 기획으로 마련한 생방송 특별대담, 오늘은 마지막 5번째 순서로 양윤경 서귀포시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최근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에서 상어가 나타나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죠. 사람에게 위협적인 종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주 앞바다에 왜 상어가 나타났는지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손보련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 큰 관심을 끌었던 SNS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지난주 토요일 새벽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평화로에서 아찔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시 방면으로 달리던 SUV 차량이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27살 김모 씨는 왼쪽 발목 부위를 크게 다쳤는데요. 김모 씨는 제주시내 병원을 거쳐 중앙구조본부 헬기로 서울에 소재한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안타까운 이번 사고 소식은 KBS 뉴스 제주 페이스북을 통해서 1,700여 명에게 전달됐고 300여 명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데요. 최근 들어 도내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교통사고도 급증하는 만큼 운전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도 장애인체육회 소속 협회에서 직권 남용에 보조금도 부적정하게 사용한 일이 발생했지만 체육회는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뒷짐만 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 장애인체육회 소속 장애인 골프협회 선수 A씨는 동료 선수 3명과 함께 올해 초 황당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선수 선발 과정에 불만을 제기하며 동계훈련 보이콧을 선언했는데 당시 협회장 주도에 소명 기회 없는 등의 징계 절차로 자격정지 3개월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부당한 거를 받아야 되나. 선수로서의 징계 먹는 거는 굉장히 큰 오점이잖아요. 제주도와 도의회가 상황 파악에 나서자 관리감독기관인 제주도 장애인체육회는 부당한 절차였다며 징계를 철회시켰습니다. 조사 과정에선 협회의 비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참여하지도 않은 동계훈련 단체복이 지급 처리돼 있는가 하면 식비도 결제된 겁니다. 도의회가 확보한 최근 3년치 동계훈련 식비 집행 내역에선 훈련장에서 12km나 떨어진 특정 식당에서 인원수나 메뉴에 상관없이 매번 같은 금액이 결제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접근성이 조금 좋은 그런 식당을 우리가 이용하다 보니까 그 식당을 이용한 것이지 그 특정 식당을 꼭 우리가 이용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식비는 일괄 선결제한 뒤 차액 부분은 반납할 계획이었다는 입장. 하지만 반납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체육회는 올해 들어 부정 집회된 식비 100만 원만 환수했습니다. 규정상 직권남용 등의 무리를 일으키면 해임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당시 협회장과 전무이사는 징계 조치 없이 사직 처리됐습니다. 문제는 해임이 아닌 자발적 사직의 경우 다시 관련 단체 임원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각종 보조금에 대한 정상을 철저히 검토하고 그리고 현장 점검 및 가맹안착 관리 감독 그리고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지만 체육회는 이번 사례에 대한 추가 조치 방안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안서윤입니다. 이어서 제주 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오늘 제주의 시사용어를 알아보죠. 우리 주변에는 불법 건축물이 의외로 많이 산재해 있는데요. 이를 관리하기 위한 과태료가 있습니다. 오늘 시사용어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란 건축물 등에 대해 행정에서 내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불법 건축물을 적발했을 경우 자진 철거와 같은 명령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말합니다. 먼저 2번의 시정명령을 내린 후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게 되는데요. 건축법에서는 1년에 2회 이내, 농지법에서는 1년에 1회 부과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건축법 개정안에는 불법 건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과 대상, 가중 범위를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설명해드린 이유, 제주 도내 불법 건축물이 해마다 수백 건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건물주의 안일한 인식에 행정의 감독도 허술하다 보니 불법 건축물 철거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장치인 이행강제금 부과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준영 기자입니다. 차기도가 한눈에 보이는 한경면 용수리 당산봉입니다. 가파른 절벽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아찔합니다. 지난 2014년 낙석 등의 이유로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현재 급경사지 정비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절벽 바로 아래서 무허가 건축물인 배낚시 체험장이 8년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절벽에서 돌이라도 떨어지면 대형 사고가 날 우려가 크지만 해당 업체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불법 건축물로 적발됐지만 이행 강제금만 내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이행을 해보면 기업 부하가 되는 거고 사각해까지 건물이라서 그 건물 자체는 그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제주 시내 이곳 4층 규모 상가 건물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는 지난 2015년 200제곱미터가 넘는 불법 증축 사실을 확인하고 건물주에게 2천여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적발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원상 복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발 이후 제주시가 건물주에게 매년 이행강제금이나 원상 복구 명령을 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력이 좀 부족을 해서 그래서 일단 한번 부과한 데까지는 가는데 그 이후까지 좀 신경들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적발된 불법 건축물은 지난해만 600여 건.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건축물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해졌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제2공항이 필요 없다는 한국공항공사의 내부 검토 자료를 분석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자료에는 제주공항에 근접 평행 활주로를 설치해 4,500만 명의 항공 수요를 처리하는 자체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최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의 장기 항공 수요 4,500만 명을 처리하기 위한 최적 대안이라고 제시한 안입니다. 현 제주공항 동서활주로에서 북쪽으로 220m 떨어진 곳에 같은 길이인 3,180m 평행활주로를 설치하는 안입니다. 공항 주변 100만 제곱미터 부지를 매입하며 기존 국내선과 국제선 터미널 모두를 국내선으로만 쓰고 국제선 청사는 주변 매입 부지에 570만 명을 수용할 규모로 신축한다는 대안입니다. 미 연방항공청 기준으로 시간당 56회에서 최대 60회까지 운항할 수 있고 연간 30만의 안팎의 운항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업 기간은 8년에 계략적인 공사비는 2조 1천억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제주공항에 근접 평행 활주로를 설치하는 건 제주공항 활용 극대화 방안을 연구한 ADPI 보고서에서도 대안 가운데 하나로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ADPI는 인천공항과 비슷한 365m 이격과 김포공항 형태의 210m 이격 활주로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365m 이격의 경우 도두봉을 절취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220m 일격대하는 도두마을 일부를 철거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소음 피해라든가 그다음에 저쪽 이제 그 바람 방향에 따른 대응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했을 때는 오히려 보조 활주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관제 훈련을 좀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보조 활주로 활용 방안을 최종 권고한 ADPI의 연구나 한국공항공사의 내부 검토 자료 모두 제주의 항공 수요를 처리하는데 지금의 제주공항을 활용하면 된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제주도가 강정 민군 복합항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크루즈 항로 조성 용역을 한 결과 항로 주요 지점 4곳에 연산호 암초가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천연기념물 442호인 연산호 암초 준설을 위해 문화재청에 현상 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최종 불허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암초가 있는 곳을 피해 항로를 변경할지 암초에 영향이 없는 밀물대 입항하는 것으로 입항 조절을 하는 게 나은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부영주택이 제기한 환경보전방안 조치계획의 재보완 요청 취소 소송을 각하하고 건축 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도 기각했습니다. 부영주택은 2016년 서귀포시 대포동 주상절리 해안에 9층 높이 호텔을 추진하다 환경 영향 저감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사업의 차질을 빚자 2017년 말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사업 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가 아닌 용지 소유권자인 부영주택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선임한 변호인 5명이 모두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가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습니다. 앞서 고유정은 판사 출신과 생명과학 전공의 이력을 가진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변호인들의 신상 정보가 노출되면서 비판 여론이 일자 일괄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면서 고유정 사건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는 15일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제주시 광양사거리 인근 8층 높이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5층 격벽이 무너져 30대 중국인 근로자가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공사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제주시 함덕 해수욕장에 상어가 나타나 입욕이 일시 통제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죠.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번에 나타난 상어는 사람에게 위험한 종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상어 하면 막연하게 공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들 상어는 어떻게 나타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유용두 기자와 함께 현장을 따라가 보시죠. 피서철을 맞은 제주시 동부의 푸른 바다. 수면 위로 검은색의 무언가 삐죽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서핑을 하던 사람들이 조금 더 가까이 가자 수면 위로 드러난 등 지느러미와 날렵한 꼬리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제주도에서 나고자 하는 최초 목격자도 처음 보는 물고기였다는데요. 상어 먹어봐. 와, 상어 맞다. 오, 빨라, 우와. 한 1m는 넘었어요. 언뜻 봐도 1m는 넘고. 사람들이 가까이 가자 큰 원을 그리며 주변을 배회하다 빠르게 헤엄치더니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도 이제 심플해 보이니까 물고기인지 상어인지 처음에는 헷갈려 하다가 딱 보니까 야야 상어다. 됐다 가자. 하는데 나가자. 우리 구역했으면 우리 큰일 났어. 당시 해수욕을 즐기던 피서객들은 20명 남짓. 처음 상어를 목격한 사람들은 혹시나 위험할까 싶어 해경에 신고했고 해경은 즉시 사람들을 대피시켰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입욕이 통제되기도 했는데요. 잠깐 동안 나타났다 사라졌지만 상어가 나타났다는 공포에 피서객들의 걱정이 많았는데요. 다음 날 굳은 날씨까지 겹치면서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조금 떨어진 인근 해수욕장엔 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이 몰렸는데요. 혹시나 올까 이렇게 높아심은 있었는데 그냥 막상 오니까 또 보이지도 않고 사람도 많고 해서. 역시 일부 피서객들은 아직 먼 바다에 나가는 건 꺼려진다고 말합니다. 해수욕장 올까 말까 걱정도 하고 상어 또 나올까 봐 무서워요. 그래서 깊게 들어가는 건 많이 꺼려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온 피서객들은 물놀이 대신 백사장에서 즐기기도 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근데 그 뉴스를 봐가지고 조금 오기가 좀 꺼려졌어요. 좀 애기들도 있고 그런데 상어가 갑자기 막 나타나서 사람 공격한다든가 위험 요소가 있어가지고. 상어 혹시 먹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고 먼 바다는 못 들어가고요. 가까운 데서만 모래놀이 정도 하고 있어요. 제주에서 상어가 목격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1년 여름에도 한 해수욕장에서 상어가 발견된 적이 있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제법 큰 몸체, 성질이 포악하고 공격성이 강한 청세리 상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주 앞바다에 출몰한 상어는 2011년과는 달리 위험한 종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 얘기입니다. 상어 중에도 흉상어과에 속하는 무태상어라고 있거든요. 방어나 부시리 이런 물고기를 주로 먹죠. 사람이 이렇게 다가가면 별로 이렇게 어떤 공격성을 보인다거나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단지 사람이 접근해가지고 좀 자극했을 때 이렇게 뭐 공격성을 보일 뿐이지. 국내에서 주로 상어는 먼 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해변가는 수심이 5에서 7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제주 주변에 서식하는 남방 큰 돌고래들이 요 상어들이 안쪽으로 내유하는 거를 이제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돌고래들이 이제 서식지를 이제 그 다른 쪽으로 이동하다 보니 어떤 이런 상황도 있지 않을까. 남방 큰 돌고래의 서식지 변화뿐만 아니라 아열대 기후에 많이 사는 상어의 습성상 수온 상승도 원인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열대나 아열대 쪽에 훨씬 더 많은 상어류들이 있거든요. 이런 상어들이 조금 이렇게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북쪽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앞서 지난달에는 강릉 앞바다에서 2m가 넘는 청상아리가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해수욕장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가까운 바다 육지에서 한 그러니까 3,000m 조금 넘지. 그 내가 항상 아들 들고 수영 갈 때는 사고 자주 나니까 조심하라고 내가 당부한다고. 50년 경력의 정치마 어업을 해온 어민은 최근 들어 종종 상어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오징어, 물고기 등을 잡다가 우연히 상어가 같이 들어가 있는 일이 간혹 있다는 겁니다. 큰 거 2마리고 조그만 거는 3마리 되고 5월달 잡은 건 그물이 그래 누가 잡고 6월달 잡은 건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잡은 상어는 유독 컸다는데요. 커요. 둘레가 커요. 1m 한 50. 상근데 물리면 거의 나거든요. 사람 물릴 때면 상치 나가 거의 납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만약에라도 상어가 내 눈앞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멀리 도망가면 상어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최대한 상어가 보이면은 최대한 수영으로 멀리 도망가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움직이지도 못할 것 같아요. 상어를 만약 보게 된다면. 네, 크기와 종류와 상관없이 상어를 목격하면 보는 즉시 물 밖으로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절대 만지거나 가까이 다가가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공격성이 없는 상어도 사람이 이렇게 조금 접근해가지고 자극을 하게 되면은 공격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또 이빨이 좀 날카로워가지고 치명적이진 않다 하더라도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또 피부에 방패 비늘이라 해가지고 날카로운 까칠까칠한 비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스치면은 그 피부가 벗어지는 큰 상처를 입기 때문에 작은 상어들이 이렇게 해안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맨손으로 잡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피서객들을 놀라게 했던 상어의 출몰. 제주도는 해수욕장의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상어의 접근을 막는 퇴치기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7시 오늘 제주 현장이었습니다. 7시 오늘 제주에서는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이번 주 행정시장과 함께 산적해 있는 시정 현안에 대해 가감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제주시장에 이어 오늘은 1년 가까이 서귀포시를 꾸려오고 있는 양윤경 서귀포시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시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11개월 가까이 되신 거죠? 네, 좀 있으면 11개월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동안 시정을 이끌어오면서 이 부분은 좀 잘한 것 같다, 혹은 또 이 부분은 좀 아쉽다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지금. 아주 빠르게 가는데 잘한 부분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잘하기 위한 준비는 하고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평소 그냥 일반 시민일 때 느꼈던 상황인데 서귀포 시민들이 응급의료 시스템의 문제 아마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겁니다. 정말 문제 있다.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이게 효과가 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1월에 TF팀을 구성하고 또 이게 지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비 응모 사업을 통해서 의료 안전망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이 됐거든요. 네. 이게 사업비가 182억 정도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2년 반 동안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게 계획대로 잘 진행이 돼서 서귀포 시민들이 야 그래 맞아. 이래서 이게 필요했던 거구나. 이게 공감하고 평가를 할 때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좀 아쉽다고 한 아쉬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지금 서귀포가 뭐 제주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찬가지지만 경제가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경제가 어려운 게 지금 사실 1차 산업이 여러 가지 감귤값이 좀 어려워졌고 월동무값이 어려워지고 최근은 당근값까지 어려워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건설 경기 위축, 건축 경기 위축 이런 모든 것들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만나는 시민들마다 경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떤 답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얘기를 못한 게 참 아쉽다. 그리고 제2공항과 관련해서도 사실 지금 갈등이 증폭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딱 찍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제가 보면서도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취임사에서 강정마을 갈등 해소와 이공항 주민 의견 반영 또 마찰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경찰의 해군기지 진상조사 보고서와 이 3년 전에 작성된 제주도 사회협약위 그 조사 보고서를 보면 당시 서귀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어쨌든 행정의 사과 또 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갈등 해소의 또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빌어서 그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되겠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진상조사는 아마 지금 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기관들이 지금 이미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사가 밝혀지게 되면 여기에서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어떻게 해서 갈등을 이제 회복하고 잘 갈 거냐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통령도 직접 오셔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약속했던 사항들도 있고 지금 강정마을 발전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아주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돼서 국가와 어떤 강정마을 간의 어떤 신뢰 회복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가 아닌가. 이런 상황들을 토대로 해서 서로 믿음을 주게 되면 그동안 여러 가지 아픔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은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 반대 측은 지금 크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이 공항과 관련해서 이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서귀포시의 역할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시장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정말 시민들이 도민들이 보면서 눈에 확 보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시민들이나 다 이제 같은 생각일 줄 압니다. 그만큼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사업 자체가 제주도 1년 예산과 맞먹는 그런 아주 큰 국책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찬성과 반대는 난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 찬반이 갈리고 서로 논쟁하고 치열하게 이런 과정에 대해서 토론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 이 여러 가지 의견들도 볼 때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존중할 가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결론이 나게 되면 결론 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겠냐. 이로 인해서 서로 다 갈등이 더 증폭되고 이런 부분들은 서귀포 발전에 지역 발전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더 한번 찾아보고 한계는 물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해서 이거 놔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동안 사실은 특히 성산 지역에 더 많이 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동안 제가 들었던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말씀을 좀 듣다 보면 그 원희룡 지사의 입장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공론조사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신가요? 그러니까 공론조사가 사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에 지금 국토부라든지 제주도가 여러 가지 이 내용에 대해서 답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국토부 장관께서도 국회에선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계획대로 추진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제가 전해 듣고 있고 제주도지사께서도 제2공항 관련돼서는 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획대로 가야 된다라는 네네.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제2공항 문제가 그동안 도민이 필요했던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2공항청을 필요하니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찬성하는 분들이 있지만 여기서 이제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토론하고 공유하는 건 좋지만 지금 시점에서 다시 공론 조사를 하고 시간이 지연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오히려 더 갈등이 증폭될 수 있겠다. 그래서 계획대로 2025년인가 이제 공항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획대로 국가 정책과 도의 입장과 맞춰서 진행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서귀포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화 역사공원 하수 역류를 놓고 기반시설 수용 능력을 벗어난 개발 사업 허가 때문이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근데 송악산 개발 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지적한 바가 서귀포 곳곳이 갈등인데 사실은 개발과 보존은 상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개발과 상출 개발과 보존을 어떻게 조화롭게 갈 거냐 하는 문제가 나는 관건이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개발 중심이었다. 개발이 너무 앞서 나갔다. 그로 인해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고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화롭게 가려면 이제는 개발보다 보존에 약간 무게중심을 더 둘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 중심으로 이제 해나가면서 한번 봐보십시오. 개발이 빠르면 빠를수록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보존을 소홀히 하게 돼 있고 이로 인한 문제는 도민들이 떠안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저희는 이제 녹지 지역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건축 행위라든지 어떤 개발 행위에 대해서 좀 더 이게 제한하고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녹지 지역을 좀 보존을 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또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그 건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좋은 지적이신데 서귀포에 근데 이 우회도로는요 1965년도 그러니까 50몇 년 전에 이미 확정된 도로입니다. 그리고 요즘 보게 되면 서귀포 시내에 교통 문제로 해서 상당히 교통 혼란이 오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몇 년 전부터 아주 이 문제를 적극 추진하자고 해서 추진을 해왔고 사실은 지금요 보상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이걸 중단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녹지 말씀 주셨는데 지금 아이들이 이제 교육 활동을 위해서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학생문화원이 그 광장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서귀포 중심에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를 이제 계획대로 가고 그 대신 저희들가 얘기하는 것은 녹지 공간을 따로 조성할 위치도 이제 우리가 얘기했고 대체 조성을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채워나가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학생들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험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계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고 서귀포 시민이 오랫동안 원했던 수거 사업도 풀려나가고 그리고 이미 진척이 많이 돼 있습니다. 보상이 많이 돼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이거 그만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다. 그리고 그 지역 그 분들은 대부분
왜 빨리 안 하냐? 어?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그 착공도 안 하냐 해서 불만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청과 의견이 좀 다르지만 도와 교육청 간의 어떤 충분한 협의 과정도 통하고 서귀포시 역할도 더 많이 해서 이제 갈등으로 비치지 않고 정말 시민이 필요로 한 어떤 우회의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예, 예. 제주 영리병원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병원 건물은 그대로 방치가 돼 있고 예. 지금 헬스케어 타운 사업도 콘도만 남게 됐는데 예, 예. 어떻게 시장님 그 나름대로의 해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영리병원 관련해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일단 이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취소가 되고 네. 그로 인해서 지금 녹지와 여러 가지 법정 싸움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볼 때에 녹지그룹 쪽에서들도 보게 되면 지난 6월 28일인가 그동안 밀렸던 공사 대금 상당 부분이 지금 상환이 돼 있고 네. 지금 안 돼 있는 부분도 8월 중에 다 갚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헬스케어 타운에 대한 뭔가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제주도나 JDC나 또 우리 녹지그룹 간에 3자 어떤 모종의 어떤 토의 논의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JDC 차원에서도 지역 주민들과 상당한 교감을 갖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긍정 부분도 없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의 의견,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잘 반영돼서 사업이 진행되지 맞지 않겠냐 싶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이 녹지병원 건물을 활용해서 지금 예. 열악한 서귀포 지역의 공공의료시설로 전환하는 방안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서귀포 의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동의하는데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귀포 시민의 어떤 생명권, 건강권 이게 아주 형편없거든요, 사실은.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필요한데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정 싸움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결과들이 또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결론이 되어졌을 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녹지그룹 쪽에서 제가 들리는 얘기하면 지금까지 숙박과 분양형 어떤 그 부동산 사업에서 약간 탈피해서 네. 레저 또는 헬스 쪽인 어떤 종합적인 사업 쪽으로 전환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 볼 때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제주도와 JDC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녹지그룹 쪽과 토론도 하고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목적대로 헬스케어 타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자, 임명직 행정시장직을 직접 수행해 보니까 어떤 점이 좀 한계라고 좀 느껴지시던가요? 저희 서귀포시장이 임기가 그동안 보게 되면요. 짧게는 몇 개월, 그러니까 1년 내외의 이런 시장 임기였었는데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더라도 과연 시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거기는 대부분 부정적일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때에 서귀포시가 좀 위축된 부분이 없지 않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를 한번 하려면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투입하고 이 사업을 이제 실행에 옮겨서 시민들이 그래 맞아 그 사업 정말 잘했구나 할 때 평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혀 안 되는데 지금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서귀포시에 큰 현안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장으로서 딱 잘라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과연 얼마나 될 건가?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준비되고 있지만 저희가 볼 때 이런 부분은 행정시장으로서 아주 큰 한계점이 아닐까 저희 생각을 합니다. 네.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의회 없는 시장 직선제로 가닥을 잡고 지금 주민투표 없이 정부로 안이 넘어갔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의회를 포함한 행정시장 직선제를 개인적으로 원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왜냐?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원했던 사항인데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시장의 여러 가지 한계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나마 행정시장 직선제는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를 넘겼지 않았습니까? 네. 국회가 중앙정부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내년 총선 출마설은 거듭 아니라고 밝히셨고요. 예. 만약 차기의 지방선거에서 이 시장 직선제가 예. 시행이 된다면 그때는 또 도전해 볼 의사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거듭 밝히고 있지만 이런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 무슨 행정시장에 출마하고 총선에 출마하고 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저는 오로지 이제 현직 주어진 행정시장으로서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에게 정말 시간이 좀 지났을 때 그래 맞아 그때 좀 평가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그동안 해왔던 아마 시장직을 마치게 되면 네. 농업이 현장에 또 4.3이 현장에 늘 함께할 것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이제 마칠 때가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서귀포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제 면선 7기가 어느덧 1년이 지났고 제가 1년 가까이 하면서 시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생각해 보면 부족함이 많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생각했던 대로 쭉 열심히 하겠다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좀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곁으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가까이 다가서는 모습 보이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응급의료시스템의 문제 확실하게 하겠다. 그리고 문화도시가 12월 달에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이 준비도 철저하게 했다. 시민들이 많은 응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 시민 모두에게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정 잘 이끌어 가주시고요. 이렇게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네.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낮에 거센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현재 산지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더 온 뒤 그치겠습니다. 노면이 많이 미끄러워 운전하실 땐 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밤에 산지와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부 지역과 동부 지역 그리고 산지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보는 내일 오전부터 차차 해제되겠습니다. 내일은 새벽까지 북서부 지역과 산지에 비가 조금 내리다 아침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내일의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기온은 평년 수준을 밑돌았던 오늘보다 높겠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도 바다의 물결은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제주도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일겠습니다.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겠고 내일 오전까지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장맛비 소식이 있겠고요. 다음 주 중반쯤에도 비 예보가 나와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불매운동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일본 제품을 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팔지 않는 불매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제주도 내 마트에서도 일본 제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여행 상품 예약을 취소하는 등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는 이번 불매 운동은 일본 정부의 정당한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장기화될 전망인데요. 역사 갈등을 경제 보복으로 가져간 일본. 우리에게는 여전히 가깝지만 먼 나라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7시 오늘 제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